반갑습니다. 자, 오늘 동형 3회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매매 계약에 관한 신고 사항입니다.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임대차도 주택 임대차 신고만 있지 상가 임대차, 토지 임대차 신고는 없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이네요. 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암기 프린터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암기 프린터 5번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에는 해당되지만 9번에 계약서 필요직기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고 13번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되는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터 5번, 6번, 9번, 13번 요 4개 암기하면 여기서 2문제 출제됩니다. 실제 시험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X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또는이고요.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네요. 자금 조달은 돈을 누가 구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서명 및 날인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옵션 비용 기재란은 없다 했는데 기재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식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아파트인 경우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그 외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벌금형 부과 사유가 된다 했는데,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10 이하, 10%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10% 이하 과태료죠. 암기 프린터는 계속 가져오셔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1번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에 10%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56번 맨 밑에 동그라미 7번에도 보면 10% 이하나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이나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되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직접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국가 등의 경우 속이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거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정정 신청은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암기 프린터 50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 변경 신고, 이것도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증명 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업의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 품목 변경 신고, 이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 15번에 맨 밑에 보면 까만 별표에 보면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하는 경우 4번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도 거래 가격 가로하고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을 포함하는데, 공급가액, 옵션 비용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 돼 있죠. 옵션 비용이 선택 품목이죠. 자, 그래서 전자문서 가능한 것은 미연하고 미연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가져오셔야 됩니다. 28번에 보면 무부양, 광시, 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 자, 그 다음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않고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인당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50만 원 포상금 준다고 했으면 합계가 50만 원입니다. 10명이 동시에 온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10명을 나눠줍니다.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물론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어차피 50만 원 가지고 나눠준다고요. 더 주진 않습니다. 1인당 X입니다. 2건 이상 여러 건수가 한 달 전에 접수되고 한 달 후에 접수됐으면 균분이 아니라 먼저 접수한 사람 받아가 버리면 뒤에 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암기 프린터 38번에 3번에 있는데요. 결정일로부터가 아니라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런 1개월, 2개월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 규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개월, 2개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 말이 없으면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지금 1번 이거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결과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참작해야 됩니다.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위반의 경우 5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줄이거나 늘리더라도 총액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예를 들면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라고 하면 아무리 늘리더라도 10% 초과할 수 없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면 아무리 늘리더라도 3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개별 기준이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2분의 1을 늘리면 200만 원, 2분의 1을 줄여주면 200만 원 하면은 6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된 제도이고요. 4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 감경하지 않는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47번에 있습니다. 47번에.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인데요. 47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2회 이상이 아니라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1년에 4번째 걸린 경우에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틀린 것 1번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가 되려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에 해제 등이 되었는데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래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1번하고 2번, 1번, 2번이 아니고 2번하고 4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3년 이하 이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터 21번에 21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가 있죠. 거기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 부동산 거래 신고 가로하고 미계약 이렇게 돼 있죠. 계약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 이하가 되죠. 다운계약서 적은 경우는 오늘 어떤 부동산에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LH 전세 임대주택이 경기도 오산인데 1억 3천까지 보조해 준대요. LH에서 아마 지역별로 좀 다를 거예요. 1억 3천을 보조해 주는데 그러면 LH에 이자만 내거든요. 한 10만 원 가까이 이자만 내요. 매달. 그런데 1억 5천짜리인데 1억 5천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자기들끼리 몰래 200만 원 따로 주고 뭐 계약서 쓰면 안 되냐 묻던데, 안 되는 건 아닌데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나중에 개업공개사가 시켜서 했다 이러면 그 사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LH 전세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LH에서 먼저 LH의 저소득층 그 대상이 되는지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먼저 LH에 인정받고 나면 LH에서 뭐 1억 3천까지 보조해 줄 테니까 가서 집 얻고 마음에 든 거 있으면 LH에 연락하라고 그래. 그럼 LH 연락하면 LH에서 담당 법무사가 나와서 중개사무소에 나와서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자가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 이게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몇 번에 있습니까? 500만 원 이하가 23번에 있습니다. 23번에 몇 번에 있어요?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23번에 없네요. 지금 이건 공인중개사법 벌칙만 적어놨으니까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은 거기에 있네요. 51번에 있네요. 51번에 맨 밑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밑에 까만 별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자 동그라미 해놨죠.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틀린 것입니다. 공제사업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이고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3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43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손해배상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의뢰해가지고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즉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탈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받으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그리고 법 제15조 2항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직원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탈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 주죠. 그런데 요건 재산상 손해만 배상해 줍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만,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오직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협회 총 수입액 X로 출제됐습니다. 공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4번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분양가격 선택품목, 이거는 단독으로 변경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이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경매, 상속, 판결, 환매권 행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된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6개월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시용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 손에 달려 있어요. 검사가 잡아 넣으려고 마음먹으면 거의 징역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도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거기 암기 프린터 51번에 맨 밑에서 네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5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의 경우 6억 초과하는이 아니라 6억 이상이죠. 암기 프린터 5번이 답입니다. 13번 암기 프린터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보면은 가로 안에 규제 지역 법인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6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 초과 미만은 그 숫자 제외입니다. 그래서 초과 반대는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초과 반대가 이하죠. 이하. 미만이라고 하면 그럼 6천만 원, 6억 하면 미만, 초과 둘 다 해당 안 돼요. 6억은. 예.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뭐 시험에 이렇게까지 지사하게 안 나올 수 있는데 한번 틀려보고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등록 취소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3개만 청문 실시합니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20번에 맨 밑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당해도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암기 프린트 20번 맨 밑에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업무정지 당하면 업무정지 당했다고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맨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20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 표시 슬래시하고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 표시 업무 X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표시할 의무가 없고 매수 신청 대리는 업무정지되면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암기 프린터 53번 그 박스 안에 까만 별표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은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그 다음에 대학 전문대학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X, 협회, 대학 전문대학만 매수 신청 대리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53번 표에 보면 까만 별표 있잖아요. 까만 별표. 대학 전문대 협회만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가로하고 공기업 X라고 돼 있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X.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하다. 중개보수영수증은 교부 의무도 보존 의무도 없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보수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된다. 단 매수 신청 대리 보수영수증도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 하고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 하고 3번에 있죠. 보정 설정 시기가 다르다고요. 56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개업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3번 매수 신청 대리는 미리 해야 되죠. 미리 등록하기 전에.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죠. 옳은 것은 했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가 아니라 지정받은 후 3개월 이내죠. 지정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7번에 동그라미 1번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죠. 암기 프린터 7번에 1번에 있습니까? 5 빼기 2는 3이다. 1000명 X 500명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용량은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용량이 커야 되는 거 아니죠? 개업공개사 회원 컴퓨터 용량이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암기 프린터 8번에 메뉴의 제목 보니까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돼 있죠. 할 수 있는 사유, 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고 지정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죠. 암기 프린트 55번, 암기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55번에 동그라미 6번, 7번 비교해야 된다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1.1이 뭡니까?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6번에 보면 6번 지금 이야기했고 7번에 보면 개공이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전속 중개계약 옳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속한 게 전속이죠. 전속 중개계약. 연예인들 전속 계약 맺었다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이 3개월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이네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정모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모망에 가입 안 했으면 일간신문에 공개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네.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는 또 다르네. 이게 공개를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게 또 맞죠?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고 공개하고 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구두로 해도 된다. X입니다. 여기서 문서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런 거 다 가능해요. 이메일, 뭐 내용 증명 물론 보내도 됩니다. 편지 보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월 20일이 아니라 10월 10일 날 계약 체결했으니까 17일까지 공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역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구두는 안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는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전속 중개계약에서 한 문제, 좀 전에 봤던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한 문제, 지금 풀고 있는 이 파트에서 문제 나오기는 합니다. 이대로는 안 나오더라도, 똑같이는 안 나와도.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도록 다 나온다고요. 자, 협회도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되죠. 자,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에 대해서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 관여합니다. 원칙. 다만 시도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정명령도 국토부 장관이고요. 시정명령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죠.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징역, 벌금, 행정처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창립총회 참석인은 600명 이상, 600명 이상이죠.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보고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전부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다 했어요. 12번 하는 거 맞아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지금 12번 할 차례 맞죠? 자, 상가임대차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상가임대차 틀린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5번입니다. 일단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른 점인데 주택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 세 가지 같은 표현이죠.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 없는 경우,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됩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되든 모두 중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판례가 그러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나간다고 하면 돈을 언제 내줘야 되는가? 한 달 후에 내줘야, 만기되면 내줘야 된다. 말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주면 된다. 계약기간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돈 내주면 된다. 답은 말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주면 된다. 근데 상가는 내일 만기인데 만기 끝나는데 하루 전날 나간다고 해도 돈 내줘야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 올해 7월 달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주택은 주인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상가는 법조문에 보면 주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는 경우만 법정갱신된다고 되어 있고 세입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요. 상가는. 그래서 세입자는 만기 하루 전에 나간다고 해도 만기되면 돈 내줘야 된다는 게 판례라고 올해 7월 달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상가는. 주택은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된다고요. 근데 상가는 주인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세입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참 지금 법적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데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지금 상가가 공실이 많고 비어있는 게 많잖아요. 권리금 받는 거는 고사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몇 천만 원 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인들이 돈 안 내주는 거예요. 원상복구. 근데 판례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학원이면 요거 내가 들어오기 전에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돼? 아니면 처음에 분양받았던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전에 사람이 하다가 나한테 학원 하다 그대로 넘겼다고 이대로, 그럼 내가 이대로 받았으면은 그냥 이대로 놔놓고 나가면 된다? 아니다. 원래 처음 분양받았던 원 상태대로 원상회복해야 된다. 그 판례가 있다고. 대부분 판례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내가 받았던 상태로, 세입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상태로만 원상복구 해주면 되는 거지, 원래 처음 분양받았던 상태로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근데 그 판례 받으려고 대법원 가면 한 2천만 원 들고 기간이 한 3년 걸려요. 그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돈 안 내주면 그냥 세입자들은 막 그러면 조금만 얼마라도 그거 빼고 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주인이 더 유리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인들은 이런 뭐 더러운 법이냐, 세입자들만 너무 위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주인에게 유리해요. 제가 볼 때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돈을 안 내주면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돈 받으려고 그냥 좀 불리해도 소송하려면 소송이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니까요. 또 3년 걸려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재산 다 빼돌리고 없으면 받기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자, 어쨌든 5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5번. 상가는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 자기가 예를 들면 상가는 갱신 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가는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4년이 연장돼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돼요. 그 4년 연장됐는데 나가겠다 하면 4년 월세 다 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근데 주택은 만약 처음에 4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2년. 전임대차와 똑같이 4년 연장되는 게 아니고요. 주택은. 그래서 주택은 지금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 부분을, 주택도 이 부분을 지금 약간 개정할 움직임이, 야당도 약간은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주택 자기가 2년 더 산다고 해놓고는 다른 데 새로 막 신규 분양하고 이러면 싸잖아요. 처음에 입주단지는 싸잖아요. 매물이 많으니까. 그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새로 입주하는 데 들어가면 더 싸니까, 나가겠다고 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 돈을 계속 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지금 2년 후에 나갈 거로 생각하고 어디 썼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뭐 적금을 했다, 예금을 했다든지, 뭐 예금했다 중간에 해약해버리면 그 이자도 안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주인은 그러면 뭐 내주려고 계속 돈을 대기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불만이 좀 있어서 약간 앞으로 개정될 부분이 있어요.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택의 경우 상가는 해지가 안 된다고. 중간에 자기가 갱신 요구했으면. 주택은 갱신 요구했어도 지금 현행법상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됩니다. 어떤 개업공개사님들은 주인이 물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물으니까 그냥 배째라고 버티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개업공개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누구 한 사람 편만 들으면 안 되고 그냥 법적으로 공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 걸 세입자가 들었다면 세입자가 이제 물고 늘어지겠죠. 저 개업공개사 망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개업공개사는 공정하게 법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웬만하면 구해서 돈을 내줘야 됩니다. 안 내주면 만약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돼 버리면 그 정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음에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돈 안 내주면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 하잖아요. 명령에 의해서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세입자 구하기 어렵다고. 설정 등기,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했다면 그거는 괜찮은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돼 있으면 돈 안 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약기간 끝나도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뭐 이거 3번 4번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 이야기니까, 지금은 이 폐업이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 장사 안 돼가지고 그 옛날에는 집합금지 집합 제한 명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장사 안 돼가지고 월세 못 내가지고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서 해지하면, 옛날에 명동에 상가가 다 비어 있는데도, 공실인데도 주인들은 돈 안 내줬다고요. 보증금 다 까버렸다고, 월세를. 근데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고요. 요거는 9억,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지금 시험에 나올 확률은 조금 희박하기는 하고요. 여기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고. 폐업, 코로나 때. 지금은 코로나가 뭐 1급 감염병이 아니어가지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5번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는 거 암기 프린터 34번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7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지금 중개업소 다니다 보니까 세무상담, 법률상담 이런 거 적어놓은 분도 있어요. 유리창에다가 썬팅해가지고. 그게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사협회에서 그 신고를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인 그런 거 적지 말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무사법에는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대리란 용어쟁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세무상담하는 것도 세무대리로 보더라고. 상담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써놓지 말라고요.
세무상담, 법률상담 이러면 법률상담을 하고 만약 돈 받고 이러면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 유리창에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누가 신고하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내리면 안 된다고. 명도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 암기 프린트 34번에 보니까 7개 있죠. 7개.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대신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 미리 해야 되죠. 미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4번에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해야 될 게 두 번째 까만별표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있네요. 동그라미 3번 경제적 가치, 동그라미 4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설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4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예,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암기 프린터 41번에 4, 5, 6에 있습니다. 41번에 3, 4, 5, 6 4개가 5년 보존하는 거 딱 4개밖에 없죠. 41번에 3번 거래계약서, 4번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5번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6번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입니다. 특히 5번에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그 두 개가 헷갈리니까 좀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보정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같다. 예, 암기 프린터 52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정 설정 금액 법인은 4억 이상 가로하고 매수신청 대리 동 같을 동자죠. 같다고요.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또 법인 4억 이상, 개인 2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특수법인은 매수신청 대리 못하죠. 그래서 특수법인은 매수신청 대리를 위한 보정 설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네, 법인은 4억, 개인 2억 똑같습니다. 물론 부칙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못하죠. 모든 개업공개사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4번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